아침에 핵심 뉴스에서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 18일에 이스라엘 방문을 할 거다 현지 매체 보도에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 얘기를 내놓으면서 지금 확정적으로 18일 방문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키워드 가지고 또 우리 증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점들이 있을 텐데요. 다시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좀 반등이 섹터별로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뭐 일시적인 휴전이다, 뭐 아니다, 뭐 여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주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좀 하락 중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자율적인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쪽으로 강한 흐름인데요. 오늘 좀 강한 특징을 찾자라면 2차 전지 대형주 셀들이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형주 셀들이 그동안 정말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삼성 SDI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LG 화학도 일단은 소재 양극재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사실 실적 어저께죠. 잘 안 나와서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장 초반 이후에 좀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이제 뭐 보릿고개를 지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들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리튬 관련 소부장들 섹터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좀 흐름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동안 좀 시장을 리딩했던 반도체,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섹터주들과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낙폭과대 했었던 지금 로봇,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쪽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섹터주들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섹터주들도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좀 강하게 기관이 좀 매수를 해서 또 화장품 섹터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클리오 그 외에도 화장품 섹터주들 흐름이 견조한 모습입니다. 역시 기관은 좀 실적에다 배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가 잠깐 쉬고 제약바이오 잠깐 쉬고 있다. 뭐 요 정도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업종, 전력기계업종 네, 요런 쪽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첫 번째 키워드 2차 전지 셀, 대형주, 그리고 또 소부장 쪽의 강세 흐름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닝 쇼크 발표하고 이차 어떡하려나 많이들 고민하셨을 텐데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반등 나오고 있고요. 또 셀업체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했던 삼성 SDI가 또 강세 흐름 돋보이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반 상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낙폭과대한 상태 속에서 지수를 리딩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 수급이 하나 빠지면 하나가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고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섹터였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 효과가 상당히 개입이 많이 됐고 원자재 가격 하락 제품 가격 하락들이 뭐 오히려 원가 부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셀 업체들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뭐 음극재, 뭐 펫배터리, 뭐 리튬, 뭐 하나도 안 오르는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그동안 조금 부진을 털어내고 좀 기초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반도체가 쉬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쉬고 있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수급이 이동한 거죠. 결국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싼 쪽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는 좀 많이 올라서 싸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더 싸 보이는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SDI 같은 경우도 지금 50만 원대
라면은 좀 싸다라는 인식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뭐 일단 전체적으로 추세가 다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뭐 21선 위에 안착을 하더라도 61선 최대 목표치로 설정하는 대응이 단기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동안 좀 잘 올라오고 버텨줬었던 반도체 대비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싼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돋보입니다. 특히 지금 연기금 보시면은 LG화학이라든지 SDI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큰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 해줬습니다. 결국은 연기금이 뭘 샀느냐에 따라서 단기 흐름이 좀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대형주들을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준 모습이라서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소재주 리튬이라든지 그 외의 업체들도 다 대부분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 오늘 뭐 리튬 포머스를 비롯해서 리튬 업체들 좀 강한 반등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약간 좀 숨고르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차 전지 업체들 대부분 반등입니다. 응급제 쪽에서도 나노 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 흐름 한번 보시고 코스모 신소재 흐름까지도 좀 연결해서 보시고요. 오늘 포스코 그룹 관련된 ETF가 오늘 상장했습니다. 에이스 포스코 그룹주들인데요. 그거 좀 ETF 흐름 눈여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키워드, 바로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력기기 쪽의 강세입니다. 전력기기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번에 조정받기 전에 한 차례 또 이름을 날렸던 그런 종목군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쪽을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레포트를 봤는데 전력기기나 기계 섹터주들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느낌이 조금 살짝 있는 것으로 레포트는 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연 초반에 막 재고 축적을 위해서 엄청나게 주문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주문이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의 레포트였었는데요. 뭐 그래도 이쪽 워낙 많이 빠졌고 나중에 뭐 전쟁 이후 복구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기대감이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기계나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도 마찬가지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해서 14만 5천 원 돌파되고 있는데요. 한 21선 부분까지 조금 보시면 좋겠고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봇주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21선 부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이 좀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 자율주행차, 뭐 텔레칩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트렉스 뭐 이런 쪽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기술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계속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고 칩센이라든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좀 큰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 복귀 여부를 조금 챙겨보시는 전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도 인공지능도 다 대부분 좀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상단에 있는 저항대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소비주들도 반등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특히나 화장품주들 강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뭐 이쪽은 시장이 최근에 소비주들 중에서 대장주 움직임이 보였었고 최근에 조정도 많이 깊었습니다. 소비주들 흐름 중에서 그다음에 중저가 OEM, ODM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기관이 사들인 모습인데요. 결국은 실적 시즌 되다 보니까 실적 믿을 거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콜마하고요, 코스맥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화장품 주식도 클리오도 다시 또 추세 복귀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는 뭐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 그냥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워낙 고점 돌파한 이후에 힘이 좋았었는데요.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 실적 바닥치고 실적이 올라오는 대형주와 워낙 실적 좋은 좀 중형급에 있는 종목들을 시장이 좀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이렇게 두루두루 보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같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낙폭과대 인식으로
그 외 소비주들은 봐주시고요. 화장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좀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주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중국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의 흐름은 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테마 향상, 뭐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원자재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약간 지수를 들어 올릴 수 있고 낙폭이 컸었던 2차 전지 대형주 쪽의 흐름과 그다음에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던 리튬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소재단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과 그 외 대부분의 성장주 섹터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고,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던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다른 종목들과 다른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동안 약간 좀 눈치 보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또 좋은 종목의 포인트를 좀 잘 찾아내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급등 나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리포트 잘 챙겨보시고 실적 발표 일정 잘 챙겨보시면서 이번 주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서 조금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 아직까지 어떤 쪽으로 마무리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 뭔가 슬금슬금 반등을 하면서 바닥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확인하고 대응을 하면 또 늦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서 분할 매수가 지금부터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굉장히 큰 변수가 도사리고 있으니 조금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우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섹터와 종목이 많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주도주들은 빠지면은 계속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고,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전을 계속 저희가 보면서 장기화된 부분들을 봤고, 요번 또 중동전을 보면서 혹시나 하는 우려감이 크실 수가 있겠는데, 과거 중동전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길게 원래 그쪽은 좀 계속 원래 좀 싸우는 동네였기 때문에 주변으로 좀 확전이 되는 요 부분을 조금 우려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동네가 뭐라 그럴까요? 산유국 그런 부분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사우디나 이란이 뭐 이렇게 같이 좀 개입이 될까봐 좀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국지전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최근 시장 하락 시장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악재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락 구간을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추가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확전 리스크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확전이 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좀 보겠고, 지금 바이든이 또 그쪽으로 날아간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 조금 기대감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보다는 전쟁 때문에 지금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을 매수하거나 지금 실적이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더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우 부장이었습니다.